안녕하세요. 마미살롱 강쌤입니다. 코로나 시기랑 맞물리면서 부쩍 많이 접하게 된 단어가 있어요. 바로 문해력입니다. 의료에도 건강 문해력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의사가 환자에게 어떤 질병을 설명했을 때 이해한 사람이 있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의료 현장에서 차이가 나타나는데요. 이렇듯 문해력은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최근에는 금일, 심심한 사과, 사흘 같은 단어로 문해력에 대한 이슈가 기사로 나오기도 했었고, 얼마 전에 EBS에서 문해력에 관련된 방송을 하면서 전 국민적으로 또 관심이 많아진 것 같아요. 특히 어린 세대들의 문해력이 낮아진 데는 좀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미디어의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방송을 보시면요, 오디오북을 듣거나 동영상을 볼 때에는 크게 활성화되지 않는 전두엽이 줄글을 읽을 때는 붉게 활성화가 됩니다. 줄글을 읽을 때에만 고차원적인 인지 활동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죠. 워낙 좋은 미디어가 넘쳐나는 세상이지만 아이의 문해력을 위해서 더 노력해야겠다고 느끼는 대목이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아이가 한글을 좀 익히게 되면서 문해력에 대한 관심이 더욱 생겼습니다. 그래서 유아기의 문해력에 대해서 다룬 EBS의 문해력 유치원 그리고 문해력 수업 이 두 가지 책을 읽어보았고요. 방송 내용과 좀 엮어서 우리 유아기의 아이들의 문해력을 키우기 위한 필요한 지식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해력을 다지는 시기. 문해력을 다지기 제일 좋은 시기는 만 4세라고 해요. 만 4세부터 소리값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아이들이 한글을 배우는 워크북을 보더라도 만 4세 이전의 아이들의 워크북은 통글자로 한글을 배울 수 있게 나와 있고, 또 만 4세 이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그 학습지 같은 경우는 이제 자음과 모음을 결합해서 한글을 익힐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소리값을 이해하는 것을 바로 의문론적 인식이라고 합니다. 이 의문론적 인식이 만 4세부터 발달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소리값이 더 명확하게 입력이 되도록 이런 유아기 아이들과 대화를 할 때는 더 발음을 또박또박하게 말을 해줘야 합니다. 의문론적 인식을 높일 수 있는 말놀이 그리고 소리 내어서 책을 읽어주는 활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EBS 문해력 방송에서 만 4세 유아들을 대상으로 12주간 소리 내어 책을 읽어주기를 한 그 책 리스트가 있어요. 저희 집에도 있는데 우리 말이 가진 그 의문론적인 맛을 느끼게 해주는 책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책 리스트 확인하시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놀이는 어렵지 않아요. 아이한테 뭐랑 자를 더하면 뭐가 될까? 모자. 이런 걸 맞춰보는 기본적인 활동부터요. 끝말잇기, 단어 거꾸로 말하기, 그리고 한 글자 빼고 말하기 이런 말놀이 활동들이 있습니다. 우리 동요 중에서도 리자로 끝나는 말은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이런 걸 응용해도 좋으실 것 같고요. 저희 딸이랑 제가 자주 하는 말놀이는 원숭이 엉덩이는 빠르게 이걸 응용한 말놀이인데요. 저희 딸은 공주를 좋아하기 때문에 백설공주는 하얘 하얘면 우리 딸은 예뻐 예쁘면 오로라는 노래 잘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딸에 대한 칭찬을 해주면 정말 좋아합니다. 스무고개도 굉장히 좋은 말놀이가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마트에서 스무고개를 해서 그 물건을 찾는 방식으로 서로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게임을 합니다. 두 번째, 발현적 문해와 관습적 문해에 대해서 이해하자. 아이가 한글에 대해서 관심을 보일 때 가르쳐라 이런 말이 있죠. 우리 아이가 글자를 끄적이는 것 같다. 우리 아이가 책을 보면서 읽는 척을 한다. 이러면 한글을 가르쳐야 할 때인가? 이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영유아들에게 자연스럽게 보이는 읽기와 쓰기 활동을 발현적 문해라고 합니다. 지금 아이는 발현적 문해 활동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른들이 생각하는 그런 정형적인 읽기와 쓰기 활동을 관습적인 문해라고 합니다. 글자에 대한 관심을 보이는 발현적 문해는 자연스러운 성장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발현적 문해 활동을 보인다고 해서 아이가 읽기와 쓰기를 할 수 있는 관습적 문해가 준비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문해력 수업의 저자인 전병규 선생님은 자음과 모음의 소리를 가르치고 외우고 조합하는 이런 체계적인 교육은 7세 이후에 하기를 권하시더라고요. 그 전에는 책 읽어주기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접하고 놀이하는 정도로만 해야 된다고 하세요.
돼요. 그렇지 않으면 뇌가 상처 입을 수 있다. 저희 아이도 만 4세가 되니까 발현증문의 행동을 많이 보였어요. 만 4세부터 소리를 조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때가 한글을 공부할 때인가 하고 한글의 야호 같은 걸 노출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아이가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한 6개월 정도 흘렀을 때 아이가 스스로 보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천천히 6개월에 걸려서 한글이 야호를 노출을 했고, 지금은 어느 정도 읽고 쓸 수 있지만 덧받침이나 뭐 이중모음 이런 건 모르는 상태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습적인 문해 지도는 당분간은 계획이 없습니다. 세 번째, 문해력을 결정하는 요소. 문해력을 결정하는 여러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핵심적인 능력을 꼽자면 의문론적 인식, 말소리를 듣는 인식이고요. 이야기 이해력, 그림책을 보고 이해하는 능력이죠. 그리고 어휘력, 소근육 활동, 기초 쓰기, 기초 읽기, 이렇게 문해력 유치원에서는 6가지 요소를 꼽습니다. 보통 읽기, 쓰기가 문해력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문해력이 여러 요소 중에 하나일 뿐이고, 유아기에 더 중요한 문해력의 요소는 바로 이 의문론적 인식, 이야기 이해력, 어휘력 된다고 해요. 이 능력들을 꾸준히 성장하는 능력이고 하루아침에 성장하는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 문해력 유치원의 저자인 최나야 교수님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하루아침에 물려줄 순 없지만 하루하루 게을리하면 큰일 날 수 있다. 문해력 수업의 저자인 정병규 선생님도 문해력 발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문해력의 뿌리가 내려서 나무의 밑동에 해당하는 소리 읽기, 이게 의문론적 인식이 되겠죠. 그러면 튼튼한 줄기와 가지에 해당하는 의미 읽기, 이건 이야기 이해력이 될 것 같아요. 문해력 발달은 나무가 자라는 것과 유사하다. 네 번째, 문자 친화적인 환경이 중요하다.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문자를 자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노출해야 합니다. 집에 책이 많은 것도 중요하고요. 실제로 어떤 연구에서 집에 책이 많은, 책을 많이 읽진 않았지만 집에 책이 많은 것 자체로 아이의 인지 능력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그런 많은 책을 소유한 부모님의 영향이 있겠죠. 책에 대한 부모의 관심, 수준 높은 어휘의 사용, 책을 읽는 모습, 책을 읽고 이렇게 대화하는 것,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칠 거라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책도 좋지만 환경 인쇄물도 매우 좋은 도구가 됩니다. 우리 주변 환경에 존재하는 모든 기호를 환경 인쇄물이라고 합니다. 신문, 전단지, 간판, 표지판, 과자봉지 등등 많이 있겠죠. 이런 환경 인쇄물은 아이들에게 친숙해서 즉각적인 흥미와 관심을 자극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간혹 아이에게 물건의 이름을 알려주기 위해 물건에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는 경우가 있는데요. 실생활과는 맞지 않는 교육법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그대로 문해력을 경험하고 또 어떤 맥락 속에서 어휘를 얻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좋은 방법입니다. 5번째, 책은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 몇 권을 읽느냐보다 좋은 책을 어떻게 읽어주느냐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책 읽어주는 방법이라고 보면 그 중에서 이제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책 표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자, 그리고 책을 읽는 도중 상호작용을 해보자. 저는 그 2가지는 꽤 잘 실천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책을 읽어줄 때 좀 무심코 하기 쉬운 실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혹시 여기 걸리지 않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책을 읽을 때 새로운 단어를 발견하면 모두 읽어준다. 한 단어의 정도만 집중해서 알려주는 게 더 좋다고 합니다. 단어를 일일이 다 알려주다 보면 단어 공부하는 시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이죠. 또 아이가 뜻을 물을 때 알려주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글자와 소리가 연결되도록 하나하나 짚으면서 읽어준다. 이건 초등학교 이후에 할 수 있는 학습법입니다. 책을 끝까지 다 읽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나눈다. 유아기에는 책을 읽는 도중 사이사이에 상호작용을 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아이가 책에 집중을 못하는 것 같으면 바로 앞 내용을 물어보면서 환기시킨다. 이렇게 하면요, 엄마가 나를 시험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껴서 오히려 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책 읽기 도중 이렇게 질문을 할 때 정답이 있는 답정너 같은 질문을 하는 거죠. 방송에서도 어떤 부모님이 책을 읽다가 된장은 뭐로 만들었지? 호랑이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 이런 식으로 딱 정해져 있는 질문을 하셨어요. 이런 질문은 좋진 않고요. 확산적인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어떻게, 왜가 들어간 정답이 없는 확산적인 개방형 질문. 6번째, 그리고 어휘는
자연스러운 습득으로 익히자. 취약 전 3년이 어휘력이 극적으로 발달하는 시기라서 이 시기에 유아들의 어휘력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학령기에 이미 어휘력의 격차가 더 벌어졌을 때는 따라가기가 힘들거든요. 아이들의 어휘력에 가장 적합한 자극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부모님이죠. 아이에게 얼마나 이렇게 많고 다양하고 정교한 어휘를 말하는지에 따라 아이의 어휘력이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어휘의 습득은 우연적이어야 해요. 공부를 시키는 게 아니고 책을 읽다가 배경 지식을 엮어서 어휘를 늘려주시는 게 좋고, 어휘는 늘 문맥과 함께 습득을 해야 합니다. 8번째, 문해력에도 신체 활동이 중요하다. 유아기는 학습을 잘 할 수 있는 그 준비를 하는 시기입니다. 꾸준한 신체 활동, 운동을 통해서 학습을 잘 할 수 있는 뇌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이 신체 활동이 인지 기능을 높인다는 연구는 정말 많아요. 대근육, 소근육의 발달이 유아기에 정말 중요합니다. 네, 소근육 활동 영상은 저희 마미살롱에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 꼭 보시기 바랍니다.